안녕하세요. 기자들의 기억법 김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정당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동네 지역민들, 이웃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라며 만든 정당을 뜻하는데요. 이 지역정당, 해외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조직입니다. 국내 정당법에서는 모든 정당이 중앙당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 조직인데도 우리 동네 곳곳에서 마치 실제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 이웃들을 만나면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의견에 따라서 그냥 줄서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나 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점점점 지방 정치는 소멸되어지고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역에서부터도 정치 활동을 자유롭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1번이나 2번이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스개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 짬뽕을 먹는 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내가 그냥 내 요리를 해 먹겠다, 약간 일단 정치 결정 DIY를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체제는 1962년 체제다. 박정희가 만들어 온 체제다라는 건데 1962년에 만들어 온 정당법 체계가 지금 거의 뭐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당을 수도에 둬야 된다. 이런 조항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터키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정당법이라는 체계가 거의 없어요. 정당에 대한 규제를 정당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라든가 뭐 어떤 법인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로 대부분 규제를 하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조직의 이름 또는 조직 차원에서 선거에 후보를 내면 그걸 정당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도 정당법은 없지만 어떤 뭐 지역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후보를 내게 되면 그래서 정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정당에게 하는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고요. 이런 형태가 바로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인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는 지역 정당을 만드는 게 사실상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군구 광역에 이제 5개 시군구에서 1000명씩 각 5000명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당을 결성에 굉장히 높은 문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이 뭐 50개가 넘지만 시민들이 내가 실제로 참여해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고 뭐 그냥 일종의 페이퍼 정당이 많거든요. 이 어쨌든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정치를 통해서 정치의 어떤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서 냉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비관, 냉소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한테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과잉된 양당 정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방식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풀뿌리부터 민주주의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지역정당 활성화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 출마를 하게 됐을 때 느끼는 건 무소속이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천 풀뿌리 이름으로 시민들과 계속 활동을 해왔고 접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또 저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당으로서 정당한 대우가 없는 거죠.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무소속에 겪어야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법적인 어떤 건 미비점이라든지 또는 그 문턱이 높은 거죠. 정치에 접근하는데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년가 활동을 하고 4년 후에 다시 평가받고 4년 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무소속은 계속 리셋을 하는 거죠. 4년마다.
정당은 결국 책임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한 집안의 사람인데 돈도 줄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뭘 하지만 결국 내 책임하에 이거에 되느냐 마느냐라는 게 더 저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9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패배한 거죠, 저희들이. 근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9명 재판관 중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요. 4명만 합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수로 이겼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또 헌법에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3분의 2가 6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9명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 한 17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판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17년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의 10몇 년을 지역정당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역정당을 만든 게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5대 4라는 더 많은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냈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형식이 기각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는 증거 아니냐. 또 지금 졌기 때문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졌으니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위법한 상태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와 좀 한계를 절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위축됐던 것도 있어요. 그 전 판결이 9대 0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4대 5가 된 그만큼 양당의 고착화로 통한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를 이 사람들도 약간 좀 인지하고 있지 않나? 헌법재판관들도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내기에 되게 좋은 이 신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황당하고. 어떻게 지역주의가 심화됩니까? 당연히 지역정당이 되면은 아주 그룹이 다른 역할, 생각이 다른 그런 지역정당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가 더 발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묶어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이 있는데도 지역정당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에 나도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움찔거리는 단체만 하면 거의 2,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정당들이 연합해서 전국 정치에 개입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포데모스가 그렇죠. 포데모스는 실질적으로 지역정당, 지역 어떤 정치 조직들, 주민단체들, 유권자 연대 이런 조직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많다라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지역 정당, 한 주의 정당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독일 연정회까지 참여하는 그런 정당들이 있고 그 이외에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은 무수하게 지역 정당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 정당이 다양한데 그 지역 정당들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그 특수성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지역 정당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 없는다는 거고요. 북유럽 같은 데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거기서는 뭐 지역구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이게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6가지 정당이 이제 그 주요 정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출마란 건 그쪽에 북유럽 쪽에서는 없는 상태고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국회의원이 한 600명 가량 되는데 1대1이에요. 지역구에서 한 300명 뽑고 그 다음에 연동 비례대표로 한 300명 뽑는데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지금 47명이었다가 또 한 명 줄었죠. 46명. 계속 비례대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우리도 당 하나 만들게 해줘서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달, 이걸 합법화로 보장해달라는 차원 넘어서 첫 번째로는 한국 정치를 지금 굉장히 왜곡된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1962년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정당법은 지역 정당만 가능하게 하는 틀을 넘어서서 부문 정당이라든가 의제 정당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들끼리 그냥 잘 알아서 나눠 먹고 있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무투표 당선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이런 걸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김종인이라는 분이 한 번은 뭐 새누리당 가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라고, 한 번은 민주당 가서 하고, 이번에는 또 제3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달라서 여기저기 가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이 세 당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무런 다양성이 없는, 그러면서도 실력으로 위력을 행사를 해서 정치 세력을 줄 세우게 하는, 위성정당으로 다 줄 세워, 안 그러면 다 죽을 거야. 이게 지금 두 당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보수 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부터 뒤흔드는 어떤 정치 환경,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지역정당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죠. 헌법소원 같은 건 다시 또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소원이든지 법률 제정이든지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뭐 정치가 조금 변화하면 법률이 바뀌는 거를 가고 싶고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법률이 바뀌어서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 정당으로 직접 민주주의 경험을 해보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생동감 있게 돌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내 동네가 좋아지는 것 이상의 엄청난 큰 의미가 있고, 좀 생각하고 같이 동네에서 재미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인의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만 가능하다.